태슈와 공포라디오. 마네킹. 저에겐 영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단 한 번 중학교 때 체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4살 때쯤 아빠를 여인 저는 외가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 엄마, 저 이렇게 여자 3명뿐인 살림입니다. 저는 아빠가 죽은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제 신상을 동정해서인지 전학간 학교의 반 친구들도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특히 에스코라는 여자애는 막 전학 온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고 교과서를 보여주거나 말상대를 해줬습니다. 그녀와 절친이 된 저는 자연스럽게 주위에 마음을 열게 되어 2개월이 지났을 무렵에는 모두와 장난치거나 즐겁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는 에품이라는 귀여운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물론 이상한 의미가 아니고 여자가 봐도 귀엽다고 생각할 정도의 몸집이 작고 연약한 느낌의 아이였기 때문에 동성으로서 호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조금 피부가 검고 키도 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약간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감을 사려 하면 효과는 있기 마련이라 자리를 바꿔서 같은 조가 된 뒤부터 점점 대화하게 되어 그녀가 편모가정이라는 걸 알고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에프미의 경우 죽음으로 이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든가 그런 이유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도 여자들만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고 알게 됐을 때 이 아이와 친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것도 그녀의 집에 놀러가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그날 제가 왜 에프미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지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녀의 집에서 본 게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일이 애매모호해진 거겠죠. 그때는 에스코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코는 에프미에 대해 그다지 호감을 갖지 못했고 제가 그녀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녀가 따라온 건지 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굣길, 집이 전혀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에스코는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에프미의 집에 들른 거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솔직히 낡고 눈에 띄는 단층 집으로 목재 벽판은 심하게 휘었고 마당은 거의 없는 옆집과의 간격이 50cm도 되지 않는 듯한 비좁고 답답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할머니 집도 오랜 세월이 지나 있었고 살림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에프미가 부르니 조금 주름이 눈에 띄긴 했지만 생글거리는 얼굴을 한 예쁜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와 에스코에게 이쪽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탁물을 걷고 있었던 건지 손에 타올이나 속옷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실 거 가져올게. 꽤나 즐거운 듯이 말한 건 집에 놀러오는 딸의 친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F미도 집에는 그다지 사람을 안 불러 라고 말했으니까요. 혹시 F미의 방이 그다지 여자답지 않아도 놀라지 않겠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명했습니다. 그런 걸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문이 열렸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F미가 예쁘다고 말은 했었지만 그만큼 역시 치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의 커튼이 드리우고 책상 위에 봉제 인형이 앉아있는 등 예상 이상으로 여자다운 방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방구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것. 마네킹. 그건 틀림없이 남자 마네킹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양팔을 구부리고 움츠려 W의 형태로 만들고 이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느 마네킹들과 마찬가지로 얼굴은 매우 번듯했지만 그만큼 그 시선이 한층 더 생기가 없는 공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네킹은 새빨간 추리닝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신중치 못한 발언 같지만 방금 전 본 아주머니가 입고 있던 것보다도 더 고급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에스코와 저는 아연실색하며 F미를 봤지만 그녀는 그다지 별다른 기색도 없이 마네킹에 다가가 모자의 각도를 조금 만져서 조절했습니다. 그 손놀림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멋지지. F미가 말했지만 왠지 억양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런 그다지 좋지도 않다는 듯한 말투가 한층 더 소름 돋았습니다. 어서 오렴 이라고 말하며 접시에 케이크와 홍차를 얹은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구원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그 분위기가 당혹스러웠을 에스코가 손을 뻗어 접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도 도우려 했는데 접시가 모두 앞에 4개 있었습니다. 어라? 아주머니도 같이 먹는 걸까? 싶어서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케이크와 홍차 접시를 들어 생글생글 웃으며 F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곳은 마네킹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곳에 와버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옷 속을 스스로도 확실히 그것이라 알 수 있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F미는 지그시 마네킹의 옆에 놓인 홍차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녀의 머리카락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앞을 보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포크로 케이크를 찌르고 설탕단지를 저희들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마네킹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그걸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케이크를 내주거나 옷을 입혀주거나 하는 등 훌륭한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F미도 아주머니도 마네킹에게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마네킹 취급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라든가 그 사람이라고 불러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도 태도를 취하지 않는 어중간한 느낌이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마네킹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F미는 뭐라 답할까요? 어떤 대답이 돌아와도 저는 소리 질러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야깃거리를 찾았습니다. 방구석에 세 장이 있었습니다. 마네킹 얘기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보는 F미를 볼 수만 있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 키워? 죽어버렸어. 그래, 불쌍하네. 필요 없어졌으니까. 마치 무기질적인 말투였습니다. 키우던 새에 대한 애착 따위 눈꽃만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여긴 위험해. 오래 있으면 미쳐버릴 거야. 그때 화장실 어디야? 라고 에스코가 일어섰습니다. 복도 건너편 바깥에서 곧바로 라고 F미가 대답하니 에스코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그녀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계속 밑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설령 무엇을 얘기해도 F미와 의사소통은 무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탁탁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고작 몇 분이었겠죠. 에스코가 얼굴을 내밀고 미안, 집에 가자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스코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F미 쪽으로는 절대로 시선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라고 F미는 말했습니다. 그 어긋난 표현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에스코가 제 손을 세차게 잡아당겨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형식적이라도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볼 용기는 없었지만 안쪽에 말을 걸려 했습니다. F미 방 건너편에 있는 맹장지가 20cm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저기 집에 가보겠습니다. 잘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틈새에서 손이 뻗어나와 탁 하고 세차게 맹장지가 닫혔습니다. 저희들은 도망치는 것처럼 F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저희들은 정신없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에스코가 시종일관 제 앞을 달렸고 1미터라도 멀리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평소에 집으로 가던 길까지 돌아왔습니다. 가까스로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야 저희들은 음료를 사서 정신없이 목을 축였습니다. 이제 같이 놀지 마 라고 에스코가 말했습니다.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집 위험해. F미도 위험해.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상해. 저건 완전히... 아주머니? 화장실에 갔을 때의 일을 에스코는 얘기했습니다. 에스코가 F미의 방을 나왔을 때 옆 맹장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려다가 그 방 안을 봐버렸다고 합니다. 마네킹의 팔이 다다미 위에 4개고 5개고 뒹굴뒹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방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그 팔 하나를 미친 것처럼 핥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코는 떨면서 볼일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갈 때 쭈뼛쭈뼛 맹장지 앞을 지났습니다. 힐끔 눈길을 주니 이쪽을 지그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고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마네킹의 팔이 있던 곳에는 개켜놓은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 바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네킹은? 에스코는 무심코 그렇게 말해버렸는데 아주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에스코를 향해 다시 생긋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허둥대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너무나도 섬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품이가 말을 걸지 않는 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 얘기를 모두에게 퍼뜨릴까도 생각했지만 도저히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애품이와 친한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해도 남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에스코가 애품이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애품이의 집에 갔던 적이 있는 아이에게 슬쩍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이상한 건 본 적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저희들에게 상황은 불리한 겁니다. 단 한 명만 그 애 남자아이인데 그러고 보니 묘한 체험을 했어 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애품이의 집에 가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안 나왔다. 미리 연락을 해뒀을 텐데 라고 곤란해했지만 어쨌든 기다리기로 했다. 혹시 안에 있어서 들리지 않은 건가 싶어 문에 손을 댔더니 드르륵 하며 열렸다. 거기서 그는 안을 들여다봤다. 맹장지가 열려 있어서 방의 모습이 보였다. 에스코가 본방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유카타를 입은 남자의 등이 보였다. 저쪽 편을 향한 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텔레비전이라도 켜놓은 거겠지. 등에 브라운관인 듯한 푸른 빛이 비쳐서 때때로 빛이 깜빡였다. 하지만 몇 번을 불러봐도 남자는 돌아보기는커녕 몸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분 나빠져서 그대로 집에 갔다. 애품이의 집에 남자는 없을 겁니다. 설령 친척이나 아주머니의 지인이 있었다 한들 텔레비전에 등을 돌린 채 지그시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남자 바지는 그의 것이었던 걸까요? 혹시 그건 마네킹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마네킹 따위가 대체 있긴 할까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애품이의 방에 있던 건 다른 물건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집에는 그 밖에도 몇 채나 마네킹이 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는 걸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조금 냉정하게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살았던 곳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그건 뭐였던 건지 솔직히 지금도 모릅니다. 혹시 애품이네가 그걸 비밀로 해두고 싶었다 쳐도 사이가 좋았던 저만이라면 모를까. 왜 에스코에게도 보여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팔을 W 형태로 만든 마네킹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옷을 입힐 수 없지 않나요? 그러나 그 빨간 옷은 마네킹의 몸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입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제 체험의 전부입니다.